네, 안녕하세요. 성장한 새꿈이 송경입니다. 저는 콜드콜 미팅을 하러 오늘은 오전, 오후 이렇게 현장에 좀 나와 봤습니다. 오늘 좀 많은 분들을 만난 것 같아요. 새로운 분, 콜드콜 미팅을 약속을 잡았다가 뭐 이제 그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 좀 못 뵀던 분들, 그런 분들을 지금 만나 뵀어요. 오늘 조금 운이 좋게 미용실 사장님 그리고 정육점 사장님, 그렇게 만나보고 싶었던, 인사드리고 싶었던 분들과 이제 그렇게 인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콜드콜로 약속을 잡았던 분, 두 분, 이렇게 오늘은 새로운 분을, 부동산 사장님 그리고 어 그쵸, 미용실 사장님, 이렇게 새로운 분 네 분을 만났고, 그 외에 이제 눈도장 인사드리고 그러고 왔어요. 어, 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한 명, 두 명 정도가 이제 직원분을 포함해서 그렇게 계시면 이제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이제 인원이 많다 보면 저도 모르게 심리적으로 약간 이렇게 위축되는 느낌을 좀 아직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또 남자 사장님이 끼어 있거나, 뭐 차라리 뭐 그것도 참 이유가 안 되는 게, 남자 사장님만 계신다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막 그 직원분이 사장님을 포함해서 막 세네 명 이러면 정말, 물론 대표님을 타겟으로 해서 대표님을 보고 인사를 드리고 소통을 하려고 해야 되지만, 약간의 이제 사람들이 많음에 있어서 제가 이제 주목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조금 굉장히, 아직도 부담감, 그리고 조금, 두려움이 아직 좀 가시지 않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아침에 이제 미팅을 갔는데, 그 부동산 사장님이 계속 통화 중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참 끊기도 뭐하고, 끊는다고 해서 이게 이어질 것 같지도 않고 애매해서, 일단은 그 직원분께 계속 통화 중이시니까 저는 다음 미팅이 있어서 다음번에 오겠다 얘기를 하고 왔죠. 근데 사실 그 직원들의 표정도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왜 또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대표님하고 얘기를 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표정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 이제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오자,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미용실 사장님과 이제 정육점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콜드콜 미팅을 잡았지만, 바쁘시거나 또 자리에 안 계시거나 해서 오늘 얼굴을 못 뵀던 분들인데, 정육점 사장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젊으셨어요. 32살에. 근데 진짜, 이렇게 얼핏 보면 되게 군대를 제대하고 와서 뭔가를 막 하는 그런 정도의 외모이셨는데, 32살이시고, 뭐, 정육점에 관한 일을 한 게 한 7년 정도? 그러니까 밑에서 일하다가, 직원으로 일하다가, 그리고 이제 개인으로 오픈한 건 이제 한 2달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원래는 호텔 조리 과를 졸업을 하셨고, 이렇게 칼 만져서 뭔가를 하는 거를 좋아했는데, 이렇게 정육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이게 제일 잘 맞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놀란 건, 1층이었는데 월세비가 300인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 안산에, 모르겠어요. 이 동네가 조금 더 비쌀 수도 있는데, 참 제가 돌아다녔던, 모르겠어요. 사장님은 이 근방은 다 그럴 거라고, 이 라인은 다 그럴 거라고 하셨는데, 월세가 1층에 300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산에서 지금 제가 만나 뵀던 분들 중에서는 가장 월세비가 좀 커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오늘 좀 대화를 나눠봤고, 또 그래도 저를 막 이렇게 밀어내려고 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그래도 제가 물어보는 거에 그냥 다 대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뭐 앞으로 어떻게 사장님은 당구를 끌기를 위해서 어떻게 어떤 대안은 있으신지 어떤 그런 것도 여쭤보고, 첫 미팅이어서 그렇게 제 소개도 하고, 이제 사장님의 어떤 그런 경력,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에 경기를 타는지 이런 것도 여쭤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미용실 사장님 같은 경우는 되게 갈 때마다 한 3번 정도 갈 때마다 이제 손님이 있어가지고 얼굴을 못 뵀어요. 정말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근데 오늘 다행히도 잠깐 이제 쉬는 타임이셨던 거예요. 이제 손님이 가고 가서 이제 인사를 드렸죠. 그분은 거의 한 2달 반 만에, 2달? 예. 되게 2달 만에 그분과 직접 대면으로 미팅을 한 것 같아요. 갈 때마다 바쁘셔가지고. 그래서 그분과 처음에는 굉장히 반감 있는 표정과 액션, 그런 느낌 기류가 흘렀어요. 뭐지? 나는 너 오라고 한 적 없는데.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기억을 좀 통한 지가 있으니까 기억을 좀 못 하시다가 나중에 좀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표정이 굳어 있으시고 그냥 이렇게 벽을 많이 치셨는데, 좀 어떤 포인트에서 좀 웃는, 또 제가 사장님을 궁금해하는 어떤 그런 질문을 드렸을 때 조금 빗장이 열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빗장이 열리는 그 틈새를 파고들기 위해서 또 좀 질문과 또 웃음 포인트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요소를 넣어서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좀 이렇게 서서히 제가 하는 질문에 좀 답을 해주시려고도 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명함을 드렸을 때 별로 뭐 관심이 없었는데, 나중에는 명함을 한 번 더 보시더니 보험 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저라는 사람을 좀 각인을 시킬 수 있었던,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오고 또 전화도 오고 이러니까 제가 어쩌면 제가 블로킹을 한 거죠. 네, 왜냐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희가 소음이잖아요. 반갑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블로킹 기술로 해서 얘기를 했더니, 뭐 왜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던 거를 제가 상대방 입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편안해지는 약간 그런 것도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남자 사장님이신 부동산 사장님이셨는데, 갔더니 이제 자리에 안 계신데, 이제 어머님쯤 돼 보이시는 연령대가 계셨어요. 그래서 직원분이신지 아니면은 어떤 분이신지 여쭤봤더니 이제 엄마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존에 사장님하고, 사장님도 이제 그 부동산 자격증을 따고 계셨고, 그리고 이제 아들까지 이 부동산 자격증을 따셔가지고 두 분이서 이제 부자지간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직접적인 대표님과 소통은 막판에 이제 제가 이제 인사를 하고 나올 때쯤 잠깐 한 5분 정도 이제 뭐 다행히 바깥 일을 보시고 들어오셔서 제가 이제 사장님하고 잠깐 인사를 나눴었고, 제 소개도 간략하게 했고요. 그 앞전에서는 이제 어머님과 한 30분가량 이제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좀, 물론 이렇게 오는 사람이 반갑진 않잖아요. 되게 불편하고. 그러면 근데 어떻게 이제 그분과 제가 좀 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었죠. 어떻게 요즘은 뭐 건강은 괜찮으신지, 아니면 요즘에 어떻게 뭐 이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 등등등 시작으로 해서 요즘에 그랬더니 이제 어떤 보험사들에 대한 불만이 있으셔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점차 이제 사장님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판을 깔아드렸더니 연령대가 70이 넘으셨고 사남매를 키우고 계신 분이셨어요. 근데 굉장히 열심히 살아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되게 내 목표가 있고, 그리고 애들을 다 키워놓고 나서는 오로지 나를 위해서 살려고 했다. 먹는 것도 그렇고 입는 것도 그렇고 여행 가는 것도 그렇고 나는 내가 원하는 거를 찾으면서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했다. 그래서 여행도 원 없이 가봤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 그리고 뭐 먹는 것도 그렇고 비싸도 그냥 사서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비싸면 이렇게 사서 내 돈 주고 사서 먹기가 참 그래요. 그러니까는 과일값도 요새 비싸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고 채소값도 비쌀 때는 또 저거 채소를 사고 싶은데 비쌀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 갑자기 물가가 훅쩍 뛰어가지고 뭐 양배추나 시금치가 막 한 단에 6, 7천 원씩 하고 막 양배추도 막 한 통에 6, 7천 원씩 하고 이러면 솔직히 그거를 선뜻 사는 거 자체가 저는 아직 그래요. 못 사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장님은 그냥 나는 너무나 많은 좋은 곳들을 가봤고 또 너무나 많은 좋은 음식을 또 먹었고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뭐가 맛있는지 딱 이걸 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돈을 안 아낀다. 우리 가게에 오는 어떤 이 부자 건물주들이 몇 명 오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벌면서도 그렇게 하나에 돈을 못 쓰더라. 만약에 뭐 마트를 갔는데 미역 줄기를 사야 되는데 나는 혼자라서 그렇게 많은 양이 필요가 없다. 싸더라도 많지 않고 그냥 딱 좋은 거, 내가 맛있는 거 이런 거를 사려고 하지 싸고 양이 많다고 그래서 나는 그걸 사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그렇게 건물주 따닥따닥 몇백씩 들어오는 그런 부자인 사람들이 그거를 못 쓰고 있는 그걸 보면 참 한심하더라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거를 자신을 위해서 못 쓸까? 물론 그거를 나 자신, 나의 교육 이런 거 했으면 더 좋겠죠. 근데 지금 연세가 좀 70이 중반, 70 중반 정도 다 돼 가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오늘 좀 배웠어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 물론 저는 저를 위해서 이렇게 교육비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 외적인 거는 사실 제가 막 비싼 물건을 산다거나 그러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냥 내가 아이들을 이만큼 내가 고생해서 키워놨고 그러니 이제는 나의 삶을 산다. 뭐 수영도 그렇고 뭐 노래교실도 그렇고 어떤 자기 관리, 운동 이런 것들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거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내가 그만큼 돈을 쓰고 또 나를 위해서 쓴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쉬운 건 아닌데 그런 부분들 뭐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어떻게 살지 그런 부분들도 이 목표 아래서 되게 진취적으로 움직이는 삶을 사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자식분들한테 엄마처럼 멋지게 살 거야. 엄마처럼 살고 싶어 라는 말을 들으신 거예요. 그 사남매한테.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사실 저도 열심히 사는 모습을 아이들한테 말이 아니라
그런 엄마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엄마 열심히 사는구나. 우리 엄마 힘들 법도 한데 티 안 내고 그렇게 사는구나 라는 것들을 어쩌면 말은 안 해도 아이들은 그것들을 다, 그 분위기, 그런 것들을 다 인지하고 느끼고 있겠죠. 아직은 어려서 그런 것들을 표현을 못 하겠지만. 참 그 사장님이 부럽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아이들 사남매한테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아이들한테 우리 엄마 멋지게 살아, 엄마처럼 멋지게 그렇게 살고 싶다. 아, 사실 그렇게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아, 정말 저분은 열심히 잘 살아오셨구나 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참 부럽고, 또 제가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아라. 지금은 아이들을 위해서 뭐 정신없고 키우는 것 때문에 엄마로서 역할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 아이들이 크고 나면 본인 나를 위해서 내가 이제라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그리고 자식한테 피해 주지 않고 자식한테 손 벌리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이 더 당당해 보이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돈이 없으면 그렇게 참 보기가 그렇잖아요. 나이도 먹어서 힘도 없고, 그런데 돈까지 없으면 참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 그것들을 어쩌면 그 사장님께서는 지켜 오신 것 같아요. 삶을 아이들한테 피해주지 않기 위해서 내 스스로 그런 밑바탕을 다 깔아 놓으시고 나셔서 이제 본연의 내 삶을 살아가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을 하시고 계시는 모습들, 그리고 자식들한테 좋은 평가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 내가 좀 본받고 싶은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실 또 하나는 제가 자영업 사장님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느끼는 건, 각각의 분야마다의 힘든 게 다 있어요. 왜 아니겠어요. 저희 보험 설계사도 힘든 게 있고, 누구나 각자의 위치에서 힘든 것들이 있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도 애로사항이 있죠. 왜냐면 여기도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고, 또 워낙에 큰 액수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따른 거, 그런 거에 따른 스트레스, 소통,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어딜 가나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소통, 이게 정말 잘 이루어진다면 정말 좋겠다. 왜냐면 제가 이 PCM 아이스강 대표님 교육을 듣는 것 또한 결국은 소통 기술이거든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사람과 사람들 만났을 때 그 사람과 내가 진정으로 얘기를 하면서, 또 마음의 빗장을 열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 한마디라도 된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힘을 얻는다면,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이, 제가 또 이렇게 미팅을 하는 그 과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오늘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오전 오후 다 이렇게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는 오늘 하루를 보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